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사실 온도로만 보면 큰 차이가 아닌데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추워졌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오늘 금요 예상인데요. 예상을 위해서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민병철 위원, 김천화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편성 강도가 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될 텐데 민병철 위원께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부산 경마는 일단 특징적으로 이 강추위로 인해서 주로가 과거보다는 좀 무거워졌다라는 부분이 두드러졌고요. 이 다수의 경주에서 지난주에는 부산 경마 인기마가 몰락하는 현상이 보였고 복병마의 선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경마일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 부산 제주 경마 공이 이 편성의 강도는 지난주보다 좀 더 난해해진 가운데 이번 주에도 역시 숨겨진 복병마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이 쉬워 보이는 경주에서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전개가 조금만 또 어긋나도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변수는 언제나 존재한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금 1번 게이트 배정, 빠른 선행마 4번 스마일핀 보내놓고 내선 열린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4번마 스마일핀 아주 조교 상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구력 보강까지 했기 때문에 선행을 전개가 됐을 경우에 우승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kg의 감량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선 전개만 한다면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극복 가능한 선두 가담 스피드도 있고요. 최근의 능력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7번 영웅 소리가 되겠고요. 전 구간 최선두권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된 편성입니다.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기대치가 높겠고요. 안쪽 게이트에서 안쪽에 선입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복배권 전력으로서는 아주 충분한 말입니다. 조교 일정 대비 강도 높은 훈련으로 무장했고요. 자, 1번 게이트 내측에서 최적의 레이스 이후에 마지막 일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1부에서는 홀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렸습니다. 김준호 위원과 백동일 위원이 1부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2부에서는 짝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경주는 4경주입니다. (1200m) 국사 6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4세마 이하 마필들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아직까지는 잠재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경주가 될 텐데요. 민병철 의원님 먼저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 이미 단거리 검증된 전력의 마필도 있고 자, 꾸준하게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이 있는 반면 자, 주행검사 때 눈에 확 띄는 좋은 경주 능력을 보인 우수한 신마 한두에도 주목이 가는 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이번에 경주 여건 좋네요. 2번 라운블루가 게이트도 안쪽이지만 특출나게 빠른 선행만 없는 편성, 단독 선행까지 가능한 편성으로 봅니다. 자, 그 후에 8번 가보스타, 2선 외곽 따라가면서 이미 그 입상 전력이 있죠. 자, 이번 경주 2번 라운블루 보내놓고 다시 한번 2선에서 응수를 할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주목하는 신마 6번 프라이빗 댄서입니다. 주행검사 때 출발 이후 고개를 들고 초반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중속력이 상당히 좋았고 자, 이번 경주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은 편성 코너 돌기 전에 2선까지는 충분히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9번 캡틴 찬스 이 다소간 힘으로 뛰어주는 유형의 말이고 데뷔 후 아직은 입상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은 편성 외선에서 서서히 감아 올릴 것입니다. 자, 6번 프라이빗 댄서입니다. 북미 특급 혈통이죠. 스톰캣 계열의 하라스 할러데이의 자마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탄탄한 체격 조건에 선대의 조숙형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수한 신마로 보입니다. 12월 12일 주행검사 때 고개 들고 출발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채찍 종료 추진 시 상당히 좋은 걸음 보였고요. 자, 12월 31일 연습 주행 시에는 1군 마필인 벌마의 꿈과 함께 뛰었어요. 그 빠른 페이스에서 외곽에서 응수하면서 직선에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데뷔 전부터 상당히 기대가 갑니다. 자, 8번 가보스타 선두 빠른 페이스 극복 가능한 선두 가담 스피드가 있는 말이에요. 작년 11월 27일 데뷔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2선 경합성 전개로 3착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직전 경주 데뷔 이전째 시종 외선에서 앞선 선두권 마필 무리에 따라가면서도 한결 끈기가 보강된 면모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내측의 2번 요 라운블루를 보내놓고 다시 한번 2선에서 응수할 텐데 이미 2선 외곽 따라가는 전개로 입상 전력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가 있습니다. 자, 2번 라운블루입니다. 자, 이 말은 출발 후 우수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마예요. 하지만 데뷔 후 5차례 경주에서 모두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조건에서 착승권에 아쉬움도 있었고 원하는 전개를 못 끌어냈다는 거죠. 특히나 직전에는요. 출발 이후에 선행 나선 블루스톰이 내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초반에 철저하게 진로를 방해당했어요. 후미로 밀렸고 하지만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도 좋지만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혹입니다. 자, 9번 캡틴 찬스 다소간 내재 능력에 비해서 말머리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전권 10으로만 뛰려고 하는 유형의 말인데 이번에 서승훈 기수로 교체하면서 실전의 변화 면모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우수한 특급 혈통의 신마이기도 하지만 주행검사 때 보여준 능력이나 또한 훈련 시 완성도를 보면요. 6번 프라이빗 댄서가 데뷔 전부터 즉시 전력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미 현등급 단거리 검증 전력이죠. 요 8번 가보스타의 2선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 이번에 경주권 주어졌습니다. 내측 게이트 단독 선행 2점 충분히 살려볼 2번 라운블루의 선행 1순. 그리고 어차피 라스트 한 발 몰아붙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앞선이 빠르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9번 캡틴 찬스의 선전까지. 결국 이번 4경주는요. 데뷔 전투는 신마, 바로 6번 프라이빗 댄서의 능력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주행 심사 모습 보면은 앞으로의 잠재력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게 하는 마필 6번마 프라이빗 댄서. 이 채찍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이제 실전입니다. 주행 연습까지 마치고 실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새벽 조교 관찰을 하시는 김천하 위원은 또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전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이 2번마 라운블루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유현명 기수가 우리 민병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하자마자 충돌을 해가지고 후미 전개를 했는데
이번 주에 이 1조의 이 카우보이 캡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외산 상군 말인데 이 강병합을 했어요. 그리고 후지가 전기를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스피드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선행 전개만 된다면 충분히 직전 경주에서 부진했던 면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조교가 아주 잘된 조교 양호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가보스타인데 이 8번마 이 가보스타가 보렐리 기수가 전담적으로 조교를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약간 거리 검증 차원에서 2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렐리 기수가 아주 전담하면서 선행 선의권에서만 따라간다면은 앞선 전개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6번마 이 프라이드 댄서 신마입니다. 신마 능력이 아주 출중한 아주 좋은 신마입니다. 그러나 데뷔전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9번마 이 캡틴 찬스인데 이 말이 직전 경주에 외곽 전개를 했어요. 이쿠야스 기수가. 그래가지고 직선에서 이 지구력 부족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 철저하게 강구보 훈련을 시켰어요. 결국은 이 지구력 보강을 했다는 게 직전 경주에 지구력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강구보 훈련에 지구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크호스로서 이번 경주에 복병권 마펠로는 충분히 고리가 되는 마펠입니다. 어쨌든 보여준 모습으로는요 8번나 가보스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난번에도 출발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당시에 언플래깅 허트하고 두 마리가 순발력 부분에서 비슷했는데 언플래깅 허트는 강하게 추진을 하고 선두권을 장악을 한 것이고 가보스타는 잡고 선두권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전개상 불리한 조건을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 가보스타가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는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감춰진 마필이 물론 있죠.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 중에서 7번마 응답하라. 지난번에 출발이 가장 빨랐습니다만은 어차피 상대가 좀 강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힘안배를 하면서 중후미권까지 밀렸다가 이렇다 할 변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7번마 응답하라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서는 상당히 자리를 잡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건에서 가장 그래도 안정감을 주는 마필은 8번마 가보스타로 평가를 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어서 김천화 위원이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5경주를 준비했고 1000m 혼합 4군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죠. 뭐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긴 한데 최근에 기복을 보이지만 또 과거에 잘 뛰었던 마필들이 존재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접전 구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이 쉽지 않은 혼전 경주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 경주가 정리될 것 같아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강력한 선행마들의 3두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또한 강력한 출마가 2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주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총 12두 말 중에서 과연 선행을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또한 선의권 마필들이 어느 선에서 경주를 주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좀 중심권에 있는 말이 6번마 이 서라벌 공주인데 김용군 기수가 이거 원정 저격까지 했어요. 또 하나 이 서라벌 공주가 역대로 지금 2착만 3번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승의 카드, 김용군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승을 하겠다는 집념이 아주 강한 새벽 적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선행마들이 과연 어느 선까지 이 서라벌 공주의 추입을 이겨낼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
서러벌 공주가 이번 이 1000m의 경주이기 때문에 4코나 돌아서 바로 이 선행마들을 아마 넘어갈 수만 있다면 선행마 이 3두가 전체적으로 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주에서 마지막 한두 추임마가 또 살아 있습니다. 이 추임마를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서 적중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답해 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 1000m 레이스 혼합 4등급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김천하 의원, 그러면 6번마 서라벌 공주 요 마필을 좀 불안하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겁니까? 예, 중심권에 넣고 아마 우승 후보권에 있습니다. 예. 6번마 서라벌 공주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선택까지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을 좀 넓혀놓고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역시 핸디캡으로 틀어지고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경주입니다. 5번마 마하루, 6번마 마이 앨리스, 아주 인기를 독점하는 두 필이 존재하는데 요 틈새를 노릴 마필들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6경주는 흐름 빠른 레이스가 예견되는 1200거리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경주 능력 선보이고 있는 말도 있지만 최근에 인기 대비 졸전 펼친 마필들이 이번에 훈련 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또한 의도적으로 거리 내려서 출전하는 부분, 이 핵심 포인트예요. 또한 인기마로 부각될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높아진 부분과 출전 공백이 길어진 부분도 다소간 단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이 6번 마이 앨리스와 외곽이죠. 10번 라운베라가 치열한 선두 장악에 나설 것이고요. 중속이 우수한 2번 레이드 챔프와 그리고 5번 마하루 외에 9번 킹크롤즈가 두텁게 2선 혹은 3선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 마하루입니다. 2014년도 10월 달 데뷔 전에 1200거리를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에요. 이후에 골편 골절로 인해서 작년도 1월 달에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말이에요. 작년 11월에 복귀 전 치른 가운데 직전 12월 11일 경주에서 입상시 기량을 뚜렷하게 회복하면서 동거리 1200m 우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이제는 다리 상태 좋아지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번 마이 앨리스. 이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입상한 단거리 검증 전력입니다. 특히나 직전에는 선두 외곽, 다소간 끌리는 악벽을 당시 이쿠엑스 기수가 잘 제어하고 라스트 끈기발이 입상을 차지했는데 직전 입상 이후에 기관지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겨울의 기관지염이라 또한 그로 인한 결과인지 시기성 식욕부진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8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예시장 컨디션 체크는 필수로 보입니다. 자, 9번 킹스룰즈. 최근 두 차례 경주 모두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 초중반 전개를 항상 외곽에서 무리한 듯 펼쳐내면서 직선에서 한 발 부족 착승권 아쉬움이 계속되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했고요. 직전 대비 줄어든 1200 레이스에 출전을 합니다. 자, 안쪽에 2번 레이디 챔프 역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데 최근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의 검증 전력이고 이번에 내치 게이트의 초반 전개를 앞선에서 좀 더 유리하게 끌어나갈 찬스로 보입니다. 결국 5번 마하루 직전에 뚜렷하게 과거 입상식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 기량을 회복한 말입니다.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입상 전력을 직전에 보였고요. 저희 이번 경주 은근 빠른 페이스가 예견은 됩니다만 충분히 극복 가능해 보입니다. 높아진 부담 중량은 약간 부담되겠습니다만 57의 부담 중량까지는 너끈히 이겨낼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시장 컨디션과 체중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내재된 기본기와 단거리 선행 선입 자유전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6번 마이 앨리스의 연투 기대치와
자, 이번에 의도적으로 거리 내려서 1200거리 출전합니다. 2주 만에 서둘 출전인데 이 9번 킹스룰즈도 초반부터 미뤄 앞선 가담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에서는 마지막 결정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자, 이번 레이디 챔프 역시 최근에 연속된 1400m 늘어난 거리에서는 졸전 펼쳤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내치 게이트 배정에 좀 더 수월하게 앞선 전개가 가능하고 줄어든 1200거리에서는 앞선에서 최선 버티기가 가능해 보이는 가운데 결국 이번 6경주는요. 이 5번 마하루 기량 회복했고 다리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연투 기대치가 높은 경주로 평가하는 자, 부산 6경주 설명드렸습니다. 네, 뭐 최근 경주 모습만 보면 역시 마하루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늘어난 4.5kg 부담 중량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죠. 객관적으로는 일각의 10번마 라운베라가 선행을 장악할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10번마 라운베라 같은 경우도 선입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새벽 주기를 관찰하는 김천호 의원은 또 어떤 마필을 보고 계실지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6경주 이 1200 이 경주는 정계에 의해서 이 경마가 결론이 날 그런 공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핸디캡 경주의 장점과 단점이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5번마 마하루 굉장한 인기마저 능력이 아주 일치월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kg의 부담 중량 또 하나 직전 경주에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나오는 말들은 경쟁력이 있는 두두 세두가 상당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하루 한 번쯤 과도한 인기 있을 때는 한 번쯤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보는 말 2번 마이 레이드 챔프입니다. 이 오카베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휴양 공백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디 챔프란 말이 1200에는 상당한 강점이 있는 말입니다. 국산 2군 프리스트 볼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하고 강병합을 해놨는데 걸음 신장폭이 일치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산 2군마와 병합을 해가지고 따라갈 정도로 상당히 스피드와 치구력을 보강을 해왔고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카베 기수가 적임 기수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6번만 마이 앨리스 이 김용근 기수가 지금 직접까지 하고 나왔는데 우리 MC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8주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10번마 라운베리가 선행을 갔을 경우에 6번마 마이 앨리스가 과연 안쪽에서 선행 경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공백만 충분히 극복한다면 경쟁력이 있는데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한 2% 정도 약간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5번마 마하루, 6번마 마이 앨리스 두 필의 주목이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복병 세력 말 그대로 2번마 레이디 챔프 같은 경우도 흔적이 약간 보입니다. 언제 보이느냐 하면 직전 경주 곧 전에 그때 경주거리가 1400m였습니다. 이번에 경주거리 1200m였는데 출발이 상당히 좋았고 2선권에서 제어하면서 한 4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주거리가 줄었고 조금 무리를 해도 되는 경주거리라는 거죠.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경주 2번마 레이디 챔프나 애곽의 10번마 라운베라 이런 마필들이 이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만은 예시 상태 그리고 특히 6번마 마이 앨리스 기관지염, 식익성, 식욕부진 그렇다면 체중이 좀 빠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체중이 빠지는 그 정도 몇 킬로그램이나 변화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경주인 것 같습니다.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3세 이상 마필 12
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죠. 어느 정도 뭐 전력은 드러났습니다.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지만 조건이 달라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죠. 민병철 의원님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풀게이트 12두 출전의 접전 구도로 보입니다. 일단 전개 유리한 마필 한두가 눈에 띄네요. 8번 선덕여왕입니다. 2014년도 데뷔 후에 5연승을 구가해 나가면서 2세마 상당히 최강 전력으로 검증받았던 마필이에요. 자, 2세 특별 경주 입상 경험도 있고요. 자, 이제 올 들어 4세로 접어들었네요. 이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로 보입니다. 좀 더 편하게 압박 없이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에서는 좀 더 우수한 능력 발휘가 가능하죠. 최근에는 편하게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조건 계속 시종 2선 외곽 응수, 빠른 페이스의 외곽에서 무리하고 무너졌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뭐 내측의 이번 월평대부를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어 보입니다. 8번 선덕여왕이 뭐 단독 선행까지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고요. 이번에 61kg, 직전 대비 6kg 부담 중량 대폭 늘어났습니다만, 자, 이미 61.5kg의 부담 중량을 이겨내고 과거 입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단독 선행이라는 이점, 높아진 부담 중량도 뭐 이미 그 이상의 부중도 극복해낸 전력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고, 훈련 시 상당히 강도도 높였고 자세가 낮아지면서 직전 최근의 아쉬움을 만회할 만발의 준비까지 한 마필이에요. 8번 선덕여왕이 되겠고요. 자, 9번 한백용장입니다. 직전의 동거리 통안의 목차 3착 아쉬움이 있었죠. 마지막 경합 중에 목차 3착인데 뭐 입상이나 진배 없는 경지력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전력 상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정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9번 한백용장의 선전 기대할 수 있고요. 자, 4번 별빛 축제입니다. 작년 8월 달에 2000점 이하 편성 900m까지 추입으로 2착을 했던 전력이에요. 이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는요, 마지막에 한 발 몰아붙일 때 입상마와 큰 착차 없는 한 1마신차 6착이었는데 이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날카롭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번에 연일 출발 훈련까지 단행을 하면서 초반 전개까지 잘 이끌어내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4번 별빛 축제고요. 자, 3번 신혜정군 직전에 인기 대비 절전이었습니다만 당시에도 마지막 한 발 여타임 앞들과의 접전 구도에서 아쉽게 큰 착차 없이 절전이었는데, 이번에 절치부심 요 3번 신혜정군의 선전 기대치, 또 내선 최적의 레이스 펼칠 1번 철옹성까지 기대감이 갖는 경주입니다. 네, 8번 선덕여왕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 대비 6kg이 늘었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신혜 장군하고 같이 뛸 때 보면요, 남대문하고 시종 경합성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을 허용을 했는데 그 부분만 보면 상당히 아쉬워요. 그런데 그때 부담 중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민할 부분이고요. 김천하 의원은 또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8번마 이 선덕여왕이라는 강력한 선행마가 존재한 경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8번마 선덕여왕이 6kg라는 부담 중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선행력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이 경주에는 선덕여왕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이 이 선입권, 취권의 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그 전개 변수가 있습니다. 왜? 선덕여왕의 외곽에서 선행을 주도했을 경우에 안쪽에 이 추입이 강한 말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5번마 천하왕비란 말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2500점 이하에서 이 김경훈 기수가 시종일관 후미 전개를 해서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영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입에 일가견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도종권에 충분히 힘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4번마 이 별빛 축제인데, 직전 경주에 이 남대문 한백용장 이 말들하고 뛰어가지고 상당히 선전했지만은
안덕수 기수가 이 말머리를 잘못해서 좀 후가에 밀렸는데 이번에 이 별빛 축제 김은건 기수가 계승을 하면서 취입 한 발을 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입상권에 근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보여준 부분이 그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항상 뛸 때마다 변화가 생기고 내가 섰던 자리에 다른 마필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이 변수가 상당히 결과까지 예측을 한다면 훨씬 재미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8번마 선덕여왕이 선행을 장악하는 건 맞는데 버텨줄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듯 합니다. 이어서 민병철위원회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습니다. 7경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7경주는 1400m 레이스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부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경주도 상당히 접전 구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전개상으로 유리한 마필들이 있고 최근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마필들 간의 치열한 접전, 그 미세한 차이를 어떤 잣대로 평가를 해줄까요? 민병철 위원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경마에서는 불안한 인기말을 정확하게 삭제해드리고 999 고배당까지 통쾌하게 적중해드렸습니다. 부산 7경주였죠. 신세계 신화의 영광의 축복. 자, 불안한 인기마 선행마 삭제해드렸고요. 당시 80배, 쌍승 141배까지 정확하게 적중해드렸습니다. 메인 승부였던 9경주에서는 그레이스, 예술의 명운, 복승 7.5배짜리 알짜배기 배당으로 한 방으로 승부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 주에도 거품 가득 찐 인기마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그런 불안한 인기마 삭제해드릴 것이고요. 중배당 혹은 고배당까지 적중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7경주입니다. 아직은 힘차가는 단계의 신예 마들 간의 1400m, 만만치 않은 거리죠. 최근 보여준 정력상 4, 5도의 마필이 배당판을 휘젓고 다니는데 자, 하지만 그중에서 불안 요소가 가득 낀 거품 낀 인기만은 삭제해드릴 것이고요. 좋은 배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직전의 동거리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1번 에버인 에버는요.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배정에 좀 더 초반 전개를 에너지 소비 없이 수월하게 내치게 해서 최적의 레이스 해줄 수 있는 만큼 이번에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번 성호정상은요. 이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5등급 승급전에 1400m 거리였죠. 다소간 1번 게이트 배정받아서 내치게 해서 좀 느슨한 전개가 아니었나 봅니다. 약간 갇히기도 했고 이번에 오히려 게이트 외곽 나왔고 이 마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합 없는 외선에서 전개를 펼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6번 부이맨, 이 직선에서 내치기 대막벽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악벽 순치에 만전을 둔 훈련 성과가 나타났고 최근의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자, 8번 유아더 캡틴, 이번에도 적정거리 출전에 라스트 한 발, 종반 몰아붙일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뭐 여태의 마필 중에서는 뭐 굳이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혼전구도의 부산 7경주, 지금까지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직전에 비록 입상 실패는 했습니다만 직전에 석패의 이유를 민병철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단점을 보강하고 이번에 마방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1400거리 이번 경주 상당히 높은 승부 의지까지 피력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마필을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적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7경주 1400m 구산 5등급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 주셨는데 뭐 제가 봐도 상당히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시 투자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경주인데요. 적중까지 최종 선택까지 애를 써준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죠. 14마리, 게이트는 꽉 채웠습니다.
눈길을 끄는 두 필이 존재하는 경주인데 역시 부담 중량의 변화가 큰데 그 부분이 과연 경주력을 발휘하는데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듯합니다. 바로 11번 마 페르디도 포머로이. 이 발음이 조금 까다로워요. 페르디도 포머로이입니다. 그리고 12번 마 트리플 파이브. 두 필의 뭐 압도적인 주목이 되는 그런 편성인데 민병철 의원, 네. 두 필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복병세력을 일방적으로 뭐 칭찬을 해주기도 그렇고 네. 좀 난감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주 편성이 상당히 오히려 난해한 편성이 아닐까 보는데요. 저도 뭐 11번 페르디도 포머로이와 12번 트리플 파이브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인정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인정하고 싶네요. 이 11번 페르디도 포머로이는요.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직전에는 그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 물론 선행을 받아내면서 여유 있는 경주력을 보였습니다만 이 시네마가 단번에 극복해내기에는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극복해냈다라는 거죠. 이번에 거리 줄여 1200m 레이스고 선행 맞대항마가 상당히 많아요. 안쪽에 1번 쿠스프릿이나 여타이머 13번 아주 최강도 빠르죠. 하지만 요 11번 페르디도 포머로이는요. 데뷔 전 경주 선행 조건이 아닌 이 선 따라가면서 능력을 발휘했던 말이고요. 부담 중량이 대폭 올라가서 57에 높아진 부담 중량입니다만 이 부준까지는 극복해낼 전력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시 12번 트리플 파이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편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 항상 빠른 페이스의 이 단거리에서 선두 외곽에서 다소간 무리한 듯 따라가면서도 아주 좋은 끈기를 발휘한 말이에요. 이번에도 게이트 외곽 빠른 말들 많습니다만 그동안 빠른 페이스 단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은 말이기 때문에 12번 트리플 파이브의 연투기 대치 높게 볼 수 있겠고요. 여태마필 중에서는 14번 여시입니다. 한동안 연투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1600, 1400 거리 다소간 아쉬움 보였습니다만 게이트 외곽의 이쿠아스 기수로 잔장을 교체했고요. 오히려 게이트 외곽에서 2선 따라가면서 경합 없는 자리에서 전개라. 그렇다면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에서는 14번 여시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역시 4번 샌드킹도 직전에 1600m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좀 어려운 거리에서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내선에서 열린 공간에서 좀 더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편성이고 1200 레이스면은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11번 마 페르디도 포머로이나 12번 마 트리플 파이브 선추입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흠을 잡기가 좀 힘든데 역시 부담 중량이 변수가 될 그런 상황인데 김천하 의원은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주는 굉장히 빠른 말들의 전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경주는 이 선행마들이 능력마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선행 경합을 누가 할 것인가? 물론 11번마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선행을 칠 줄 알 것입니다. 물론 거리도 내렸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은 충분히 미국색 갈색 순말로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12번마와 13번마들의 선행 경합입니다. 과연 선행을 갈까? 과연 선행을 경합을 할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선행 경합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이 카우보이 캡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카우보이 캡틴이란 말이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 말이 1600에 가서 절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앞선의 선행 경합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선의권에 전결해서 어부질이 한 발을 가할 수 있는 이 2번마 카우보이 캡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전개상으로 2번마 카우보이 캡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민병철 의원, 예, 1번마 구스피릿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시도한다면 1200m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가장 껄끄러운 마필로 저도 평가합니다. 기습선행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선행을 나설 것으로 봅니다.
워낙에 이제 밀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밀어나간 중속이 우수하고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지난 11월 13일 경주에서는 외선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한 선행으로 무너졌고 직전에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조건에서 모래 맞고 들뛰었는데 1번 요 스피릿 당일 주로 컨디션도 봐야겠지만 좀 가벼운 주로가 연출되고 내주로가 가볍고 그런 컨디션이 유지된다면은 1번 스피릿의 선행 1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네, 사실 이제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굿스피릿 같은 경우는 선행을 장악하고도 급격하게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새벽 훈련을 통해서 모습을 비춰봤을 때 파워감이 좋아졌다는 거죠. 선행을 나서고 뒷심 부족을 보였던 마필들이 변화를 보이고 힘이 차면 그 거리가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1600m를 경험했던 1번마 굿스피릿은 전개상 복병 가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주이고요. 2번마 카우보이 캡틴 역시 경주거리가 줄었죠. 복병 가치는 있는 마필들로 판단이 되는데 최종 선택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입니다.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800m 2등급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거리 1800m, 보통 이제 선두권을 장악하고 전개가 유리한 마필들이 그대로 결승점까지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고 1800m에서 초반 자리 싸움에서 밀리고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들이 항상 아쉬움을 남기고 여력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도 여력을 남겼던 부분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인기를 나눠주고 또 졸전을 펼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곤 하는데 이번 경주는 8번마 영천 에이스. 지난번에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졸전입니다. 그렇지만 새벽 훈련 상태에서 보여지는 활기나 파워감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프로페서 실버한테 영천 에이스가 졌지만 다시 뛰어주는 이번 경주에서는 프로페서 실버는 8번마 영천 에이스가 수월하게 제압을 해줄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상대 마필로 1번마 흑강자, 5번마 로열 임팩트, 7번마 포리스트 볼드 요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될 텐데 1번마 흑강자 같은 경우는 1400에서 이번에 1800m로 거리를 늘렸다. 이 부분은 그렇게 사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번마 흑강자도 제외를 하고 본다면 5번마 로열 임팩트냐 7번마 포리스트 볼드냐 두 필 중에서 이제 짝을 선택하고 싶은 경주인데 5번마 로열 임팩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포리스트 볼드한테 졌어요. 출발 후에 진로 확보가 안 돼서 외곽을 틀어서 나오면서 후미권 전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7번마 포리스트 볼드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내용면으로는 로열 임팩트가 근소하지만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하고요. 제가 이제 3위권 1번마 흑강자나 9번마 프로페서 실버를 대신할 만한 삼복승 마필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6번마 우승 찬스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사실 조금 무리를 했었으면 선행을 나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선두권 외곽 제어하면서 시종 말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포리스트 볼드나 로열 임팩트하고 비교해서는 격차가 조금 나는 듯이 보이지만 초반에 자리를 더 잘 잡았다면 오히려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6번마 우승 찬스입니다. 그래서 8번마 영천 에이스에 5번마 로열 임팩트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경주이고 사실 삼복승을 공략할 때는 오히려 영천 에이스의 6번마 우승 찬스를 아예 놓고 조금 확장해서 구멍수를 조금 넓혀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6번마 우승 찬스까지는 버리지 말고 복병 세력으로 안고 갈 경주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죠?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입니다. 1600m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9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역시 핸디캡 경주죠. 자, 후반부 경주 중에서 이 10경주도 기량차가 아주 크게 나지는 않는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들 주목해야 될 눈길이 가는 경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병철 의원이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아홉트 편성에 이미 1600m 거리 연투를 이어가는 마필도 눈에 띕니다. 레이스 흐름은 좀 앞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나갈 마필에 주목이 가고요. 자, 3번 에큼입니다. 이 작년에 봄과 여름에 걸쳐서 5개월여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이후에 복귀, 최근에 2번의 경주 뚜렷하게 입상식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요. 빠른 페이스 상관없이 자신의 전개를 꾸준히 펼쳐나가는 선두 선입형 마필이죠. 최근에 1600m 거리, 직전에 1400m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체중이 좀 더 불어나면서 한결 파워감까지 장착된 모습 속에 좋은 경주력으로 우승했죠. 자, 이번에 국산 1등급인 와일드러시와 병합시 거의 대등한 탄력을 보일 정도로 절정의 컨디션을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3번 에크미의 연투기 대치 높게 보고 있고요. 자, 6번 리얼리킹입니다. 직전에 다수간 1800m 거리는 적정 거리가 아니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시 또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고 꾸준하게 뒷틱선에서 힘으로 띄워주고 앞선에 붙여나가는 6번 리얼리킹에게는 이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가 적정 거리로 보고 있고 이번에 1600m에 출전을 합니다.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충분히 이번에도 51이라는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6번 리얼리킹의 선전. 자, 1번 샤프게일 4연속 입상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2번 장군봉이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 텐데 1번 샤프게일은요. 이 1600 거리를 선행 1순 우승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자, 2선 외곽 다수가 무리하게 2선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종반에 끈기발이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 초반 전개에서 약간 앞선의 전개 페이스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을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겠고 이번에 1번 게이트 내선 최적의 레이스까지 보장된 만큼 1번 샤프게일에 다시 한번 선전 기대치 가져볼 수 있고요. 7번 로열 빅토르 역시 꾸준하게 힘으로 뛰어준 유형의 말인데 초반이 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앞선이 좀 무너질 경우에 복병 전력으로 7번 로열 빅토르의 다코스 선전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크미가 4등급 경주에서 우승하고 3등급 경주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이번에도 새벽 훈련 시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와일드러시 국산 1군 요 마필과 병합하는 모습인데 김천하 의원은 어느 마필을 또 좋게 보고 계신지요? 네, 어차피 우리 민병철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번 마일 샤프게일입니다. 직전 경기 아쉽게 2착을 했죠. 상당히 이번 주에는 이 국산 1군은 마필하고 스피드와 지구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송경륜 기수가 아주 상당히 야심을 가지고 이번에 우승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2번 마이 장군봉과 3번 마이 에크미입니다. 2번 마이 장군봉이 지금 1.5kg의 부담 중량이 증가가 되고 이 선행을 가는데 이 9번마 한반도 정복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한반도 정복은 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입니다. 이 경주는 이 설동복 기수가 선행을 가기 위해서 직전보다 많은 양의 구보와 습보 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선행을 간다고 이거 100% 선행을 가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번마 장군봉과 경합을 해야 됩니다. 장군봉 역시도 늘어난 거리에 한 번쯤 더 검증을 다시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선행 경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거 역시도 이 경주의 상당한 관건입니다. 또 하나 이 3번마 에컴인데요. 에컴이란 말이 우리
MC 김재민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투를 했습니다. 연속 입상을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경주마가 연투는 2번 했지만 그 이전에는 하강 국면을 걸어다 갑자기 상승했어요. 결국은 하강할 수 있는 아주 기복이 있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왜? 연투하는 말은 상승 곡선이 상당히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그냥 연투하고 그냥 하강이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지에서 절전 가능성이 1%도 있다면 이건 반드시 과도한 인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6번마 이 리얼리킹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민병철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승급 전에 거리 적응만 딱 맞춰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승훈이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이 6번마 리얼리킹의 강력한 다크호스가 주목이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10경주 어쨌든 뭐 3번마 에크미 지난 경주 최근 2연속 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이제 3kg이 좀 늘었다. 이 부분 때문에 뭐 일말의 불안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이번 경주 2번마 장군봉은 사실 굳이 선행 안 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선임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9번마 한반도 정복은 김천하 위원이 표현해 준 대로 사실 선행을 갔을 때 훨씬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한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고 최근에 사실 굳이 뭐 선행을 강하게 고집하는 그런 레이스를 펼치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선행이냐 이 부분은 사실 게이트 문이 열려봐야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늦발하고 좀 무리한 경주를 펼치고도 입상에 성공한 1번마 샤프게일 요 마필 쪽에 조금 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주인데요. 자, 이제 10경주 뭐 모두 풀어드렸고 이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위주로 화면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8번마 가보스타, 6번, 9번, 2번, 4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6번마 마이 앨리스, 5번, 9번, 8번, 2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11번마 페르디도 포머로이, 12번, 1번, 14번, 4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마 에크미, 1번, 6번, 7번, 2번입니다.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8번마 선덕여왕, 3번, 9번, 4번, 1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ilivingtv.co.kr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 강화를 한 느낌이 들죠.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춥게 느껴지는데 준비 과정에서도 외투도 좀 든든하게 준비를 하시고 즐기시는 것이 뭐 유비무원이라고 그러죠. 준비가 철저하면 뒤가 후환이 없죠. 그런 금요일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저희는 토요일 또 훨씬 좋은 준비 열심히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